오늘 주인장이 한껏 꾸민 날인데 원래는 오늘 지금의 세상은 운영을 하지 않고요. 로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의 세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건반 위의 철학자라는 책을 가지고 3명의 아티스트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연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진행을 맡아서 가게 됐는데 이번 주 추천책 소개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요. 저번 주에도 안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2주 연달아서 안 올릴 순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 오픈하지 않은 지금의 세상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연남장에서 진행되는 그 비비비 마켓에 다녀왔거든요. 책을 또 보따리 장사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사실은 사당이 위치가 좋긴 한데 강북에서 오시는 분들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연남이라는 강북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분들이 좀 재밌는 분들이 많았어요. 유튜브 보고 잘 보고 있다라는 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요.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가 되게 의미 없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바로 옆에 가가라고 그 독립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사장님 대신에 다음 날에는 작가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작가님도 지금 세상 유튜브 보고 계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게으름을 더 이상 피우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추천책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좀 재미있는 고민이고 엄청 오래된 고민입니다.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2장이 붙어져 있었는데 이 고민입니다. 한국은 왜 이럴까요? 5월달, 작년 5월이겠죠. 작년 5월에 지났고 3달이 지났는데 더 심해졌대요. 한국은 왜 이럴까요? 8월달이고 3달이 지났네요. 1월달에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추천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게요. 한국은 왜 그럴까요? 근데 한국은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건들이나 일들이 참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왜 세계 뉴스 보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참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보면서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곤 하는데 가끔은 제가 참 한국은 왜 그럴까 하면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기성세대가 될 거잖아요, 곧. 지금은 청년세대지만 곧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청년세대가 될 텐데 그 친구들이 여전히 한국은 이상하다라고 외치면서 너무 힘들게 살까봐 사실 좀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왜 지금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 탓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참 모르겠지만 탓을 서로 한다라는 게, 그런 것처럼 그때 돼서는 그 친구들 우리 탓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끔은 나도 막 꼰대가 돼서 나중에는 요즘 애들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도 참 많이 하곤 해요. 이렇게 가끔씩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진다면 역시 우리나라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가끔씩 아이들 볼 때 조금 똘똘하거나 정말 그 아이들 모두가 다 희망이긴 하지만 그런 저 친구들이 크면 참 세상을 많이 바꾸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시간들 그리고 받아왔던 교육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책이에요. 삼파장 형광등 아래서라는 책이고, 고등학생 A의 기록들, 노정석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한때 공부할 때 이 독서실 형광등 아래 집에서 이런 스탠드 아래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이 책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인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많은 반성을 하기만 했던 그런 책인데, 가끔씩 저희 지금의 세상에 글쓰기 모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글 쓰세요? 라고 하면 아니 전 글은 안 쓰고요. 뭐 가끔 일기 정도 이렇게 쓰시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기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일기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님은 자기가 받아온 교육들에 대해서
들었던 의문들 그리고 했던 사색들을 기록을 다 해놓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기록물이 책으로 발간이 됐는데 원래 그 브런치에서 대상을 탔대요. 그리고 여기 정미소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 정미소 출판사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김민섭 작가님 대리사회랑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김민섭 작가님이 내신 출판사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에요. 제가 그때 대구에 작년이죠. 대구에 김민섭 작가님이랑 이제 올해였나? 작년이었어요.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노동에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꼭 읽어봐라. 너무 좋은 책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저도 읽어봤는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적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의 고등학생 때를 좀 떠올려 볼까요? 저의 고등학생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 이렇게 서적을 하니까 되게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정말 싫어했어요. 진짜. 정말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엄마가 진짜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정말 쟤는 어떻게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 정도로 정말 공부를 하지 않았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정말 흥미도 없었고. 그런데 언제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책이 진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 우연히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근데 읽어보니까 제가 그때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래희망을 묻잖아요. 고등학생 때는 이제 대학교랑 연결이 되니까 장래희망을 막 정하는데 제가 넘볼 수 없는 그런 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교도 이제 걱정인데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장래희망에 나를 이렇게 맞춰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 꿈에 맞는 내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갑자기 정신 차렸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갑자기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공부를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대학교 때 사실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뒤늦게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진짜 무식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달달달 외우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야작하고 저희는 심야까지 있었거든요. 학교가 되게 빡신 학교였어요. 심야까지 하고 대학교에 왔더니 너무 막연한 거예요. 시간표도 없지, 뭐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도 없지. 나는 이때까지 컨트롤해주는 누군가와 시간에 그렇게 기관에, 학교라는 기관에 맡겨져서 자라왔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방황을 많이 했어요. 20살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한국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꼬리를 무는 건 교육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회사 처음 열기 전에도 교육회사에 다녔던 이유도 있지만 교육으로 자꾸 갔었어요. 내가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그게 회사 다닐 때 제가 회사를 또 좀 일찍 다녔는데 24살 때 이제 입사를 했거든요. 24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 문제다라고 원인을 뒀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공간이 교육인데 그 교육기관을 받고 자라온 누군가가 또다시 뭐 정책을 만들던지 아니면 사회 구조를 만들던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으로 자꾸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그 생각이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내린 문제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교육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 이 책이 더 끌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그래서 꿈이 그거래요. 한국의 교육을 바꾸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좀 빨리 성장을 하셔서 한국의 교육을 정말 올바르게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제가 항상 교육회사 다닐 때 되게 공감했던 사진이 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학교 교실의 풍경은 똑같은 거예요. 한 명의 강사가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 있고 쪼르미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칠판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가 변했지만 교육은 똑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 사진에 비유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사람이 지금도 존재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커서 그 나이가 돼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정말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정석 작가님은 2001년에 대구에서 태어났대요. 개성초등학교, 대구 동중학교를 졸업하고 개성고등학교를 3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위스콘신 주립대 교육학과 진학을 앞두고 있대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바꾸어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자 한다. 이 글은 학생의 처지와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하다라는 글이 있는데 되게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자면 한국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의문을 좀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게 비판이고, 그리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이해를 해봐야 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저는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냥 비판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근데 개인이 이만큼의 큰 문제를 다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한국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구조들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변한다면 그게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아무튼 이 책의 구성을 조금 볼게요. 첫 번째는 기획의 말이라고 해서 이게 김민섭 작가님이 이 책을 내자라고 제안을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김민섭 작가님의 글이 적혀져 있는데 너무 공감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고등학생이 담아낸 일상의 기록이고 나아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길어올린 나름의 교육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육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등학생의 기록이.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진 의문이잖아요. 얼마나 생생해요. 그에게 교육학을 전공하려는 이유를 묻자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바꾸어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한 사람의 학생이었음을 잊지 않고 싶어서 지금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운 좋게 책으로 나오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나는 자신의 글을 기록이라고 규정한 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픈 심정이 되었다. 라는 추천사이죠. 어떻게 보면 추천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 많은 분들이 일기로 기록을 하는데 그거 정말 대단한 보물이에요. 보물. 저희 그 서점에서 맨날 글쓰기 모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 일기를 절대 버리지 말라.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좋은 그리고 사색이죠. 또 보면 이거는 작가님이 쓴 에필로그예요. 학생들이 힘든 이유는 사실 공부 때문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공부에 희망을 갖지 못한 이유는 공부해서 뭐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미래를 꿈꾸는 능력이 저한테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습관도 없었던 것 같고. 가끔은 좁은 책상에 온종일 앉아있는 자신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운 부모님들이 부모이기 이전에 사람이듯이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처럼 슬픔도 쉽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힘들게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학생이다, 어른이다, 기성세대다, 청년세대다 따지지 말고 모두가 사람이다라는 걸로 통일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세이로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적은 시. 시 보는 맛 되게 있었어요. 시, 그리고 3장에는 사랑에 관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일기라고 나눠져 있는 책입니다. 에세이부터 참 공감이 됐던 글이에요. 첫 번째로는 에밀 도쿠의 에세이라고 해서 우리가 썼던 도쿠가 이렇게 저는 도쿠감을 잘 쓰지 않았어요. 제가 맨날 쓰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막 알죠? 도쿠감 너무 쓰기 싫었는데
이 작가님은 에밀이라는 책이 굉장히 그한테 엄청난 신선한 그런 사색할 거리들을 많이 줬던 책인가 봐요. 그래서 에밀을 읽고 나서 그가 적었던 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신에게 가짜 행복을 채워주던 이기심과 열등감은 더는 그를 지탱해줄 수 없다. 밑바닥부터 공허한 단단하지 못한 학생을 키워내는 것은 비눗방울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려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영한 듯 보이지만 밤이 찾아오면 다들 스스로의 권태로 걸어 들어가는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미래라기보다 사실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단하지 못한 학생들을 많이 키워냈고 저 또한 그랬고, 그것이 이제 비눗방울로 가득 찬 허용된 사회 아닐까라는 것.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토론 문화라든지 나는 왜 그럴까라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 가지고 대화를 한다라는 게 사실상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입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또 보면,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이 결국 인문학과 다름없다는 점을 깨달을 때 인문학은 더는 학문 그 자체가 아니라 도구로서 그의 이성과 결합할 것이다 라는 문장에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인문학이 내 삶과 다름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문학은 뭔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도구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책을 여러분들과 만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막 가진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서 뭔가 자기만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돕는 정도까지만 된다면, 여러 책들 중에 그런 도구로 쓰인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서점을 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또 보면 참 안타까운 글도 있어요. 그가 이제 고3 입시생인 거죠. 그래서 느꼈던 우울한 감정들도 간혹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야 절벽을 보았다. 저 멀리서 나를 맞이하는 절벽을. 어떻게든 뛰어야 하는 그 지점을,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았지만 내가 걸어오던 이 땅을 나는 점점 뛰어가려고 한다. 시간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추락하면서 동력을 얻을 수도, 안전하게 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뛰어야 한다. 바닥 없는 허공 위로 혼자서 뛰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날아오르면 이 단단한 땅 위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감정을 느꼈대요. 제가 수능 때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하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꼭 우리나라에서 수능 점수를 비관한 친구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댓글에 막 그런 어른들의 댓글이 그렇더라고요. 아, 수능이 다가 아닌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글이 달려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고등학생이 대댓글을 단 거죠. 그걸 봤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게 다인 것처럼 교육을 하고 공부를 시키더니 왜 수능만 끝나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냐고. 너무 뻥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맞지 않나요? 우리는 공부를 시킬 때 이것만 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수능만 끝나면 어른들이 그래, 그거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지만 위로의 방식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위로의 방식이 우리가 그게 우리가 그게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긴 한데, 그 친구들한테 그 당시에 끝나자마자 과연 하는 올바른 말일까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은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저 또한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이제는 수능 친 지 조금 오래돼서 사실 그때 감정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시예요. 그가 적은 시인데
아, 이렇게 시를 멋지게 적은 친구가 있을까. 여기 시에서도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진 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사색의 조건이라고 해서 조금 긴 에세이들도 종종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제일 좋았던 건 사색의 조건이라는 글인데 어떤 글이냐면 좀 읽어드릴게요. 창틀, 벤치, 산책로, 마루, 고양이 집 앞. 비 올 때는 정류장도 포함. 가만히 서서 또는 앉아서 또는 누워서. 생각 또는 멍 때리기 또는 관찰. 그러고 나서는 멍 때리기. 적절한 소리는 필수. 적절한 밝기는 선택. 이어폰은 추천하지 않는다. 햇볕이나 새소리나 비가 떨어지면 최고 등급. 새벽이거나 바람이 불거나 혼자라면 적절. 좋은 음식이나 좋은 친구면 가능한 정도. 의식의 흐름을 찾는 게 먼저. 그 다음은 상상하기. 라따뚜이에 나오는 스쿠터 모양부터 파부아 뉴기니에는 화산이 있을까? 시슨의 로스로 귀환하는 생택지 베리와 오디세이아 세이렌의 노래 흥얼거리기. 모든 생각은 놓치지 않을 것. 그러나 적절히 흘려보낼 것. 생각을 필요한 만큼 편애하되 너무 감성에 젖지 않을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만둘 수 있을 것. 여러분 정말 박수 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글을 적죠 정말? 제가 사색할 때 정말 좋아하는 이 과정이에요. 저도 카페에서 혼자 사색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남의 카페. 그래서 맨날 사장님들이 왜 지네 가게에 커피 놔두고 자꾸 우리 가게에 오냐고 하는데 원래 커피는 남이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잖아요. 저 카페 가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흐름이에요. 모든 생각은 놓치지 않을 것. 그러나 적절히 흘려보내는 것. 그렇죠. 요즘 제가 좀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위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기가 있어요. 일기. 이 일기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의 일기 훔쳐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의 일기를 훔쳐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일기에 정말 그냥 하루하루 일상이에요. 별거 없는. 그런데 잘 찾아보고 생각해보면 별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내용도 다 좋았지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그의 여자친구 엘량에 대한 그의 사랑의 감정들이 이렇게 일기마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고 있기에 이렇게 달달하구나 이 일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연애 이야기를 적으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무슨 학생이 연애냐. 저희 때만 해도 풍기문란죄 있지 않으셨어요? 학교에? 벌점 맞을 때 풍기문란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되게 달달하긴 달달한데 사실은 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슨 학생이 연애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도 연애를 해야죠. 학생을 아까 말했잖아요. 떠나서 사람이 있기에. 이렇게 엘량에 대한 사랑의 감정들을 꼬박꼬박 매일 빠지지 않고 적어서 사실 저의 고등학생 때의 그런 추억을 잠깐 생각해보기도 하고 약간 빨았어요. 그 감정. 알죠? 이때만의 감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적혀져 있는 게 뭐냐면 엘량을 안고 싶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아주고 싶다 이런 거. 서로 힘드니까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안아주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는 안아주는 게 되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한테 되게 많이 작용을 했구나. 역시 사랑이 필요하다. 그 연인관계 사랑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온 세상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좋게만 발현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류의 정도. 아무튼 그래서 그의 일기를 훔쳐보는 맛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쪽에는 교육에 대한 그의 의문과 사색들이 담겨져 있고 그 사색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혹은 한 장으로 한 바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곱씹어 보면은 또 그의 깊은 철학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뒤에는 일기를 통해서 고등학생의 힘든 점과 그리고 그가 가졌던 순수한 사랑 이야기들을 맛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한국은 왜 그럴까? 라는 고민에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만 하는 원인과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한국은 왜 그럴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서 그리고 이런 작가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밝은 미래들을 이야기해보고 또 이러한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삼파장 형광등 아래서 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지금은 생각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목요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사해서 드릴게요. 안녕.